자, 그렇다면 기존 매장 인수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기존 매장 인수가 이 A, B, C 중에서 운이 좋다면 가장 편하게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금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운이 없다면 준비 없이 접근을 한다면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것도 기존 매장 인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존 매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 신규 창업 대비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것은 없고 또 단점만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양방향을 한번 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인수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장을 좋은 가격에 좋은 사람에게 인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 일단 안정적인 매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신규 창업을 하실 경우 운이 좋으면 굉장히 분석을 잘 하시고 운이 좋으면 오픈을 하자마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셀프 빨래방이라는 것도 이용해 보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초반에 매출이 올라오는 기간이 필요한데 기존 매장을 인수를 하면 좀 그런 기간이 없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익숙한 손님들, 사용법이 익숙한 손님들이 전화를 잘 하지 않죠. 운영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손님들이 이제 콜이 많이 온다는 건데 콜 처리가 좀 줄어든다는 거, 많이 없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아무래도 생업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뒀겠죠. 그래서 홍보의 수고가 불필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것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좀 잘못됐네요.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안정화된 장비와 설비들, 장비들이 새 장비가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비들을 설치하고 나서 장비 외적인 문제들, 설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에러가 발생하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문제들은 다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잔악계나 사기 조심. 자, 매출을 속여서 판매를 한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 뒷페이지에도 다룰 텐데요. 그런 경우는 정말 이거는 매출이 안 나와서 수익이 적다보다는 진짜 사기를 당했다는 그 데미지, 요게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후된 장비와 인테리어, 중고 매장, 이제 기존 매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수를 했다고 해도 손볼 곳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인수를 했으니 어떤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뭘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기존 매장을 이제 아주 싸게 인수를 한 게 아니라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것까지 생각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AS,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AS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브랜드가 살아 있어도 이 브랜드에서 장비를 판 게 아니죠. 기존 전 사장님한테 장비를 팔았죠. 이 사람들이 수익은 그쪽에서 남겼기 때문에 인수받은 분은 사실 이 사람들에게 수익원이 아니에요. AS에서 물론 수익을 남길 수 있지만 유지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큰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뜨뜻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큰 고통이 될 수가 있고, AS가 아예 안 되는 매장들이 있어요. AS가 된다고 했는데 AS가 안 되더라. 요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인수하면 정말 한강 진짜 요런 정도의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장단점이 존재해요. 자, 기존 매장을 인수할 경우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조작해도 공과금은 숨길 수가 없다. 빨래방에서는 정말 공과금은 정직합니다. 기계가 도는 만큼 전기, 가스, 수도를 쓰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쉽게 숨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걸 숨겼다면은 그 사람의 노력은 인정해줘도 된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쉽게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게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그 기록되는 장치들이 있을 때 요거 포스를 조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비단 빨래방뿐만이 아니고 여러 자영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사기 방법입니다.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넘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나깨나 사기꾼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는 케이스만 해도 벌써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매장을 넘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매장을 알선을 해주는 사람들, 매장 매각을 알선해주는 사람이 중간에 하나 껴서 낙가마라고 하죠. 그 낙가마가 껴가지고 지속적인 매출 조작을 한 다음에 살 사람을 연결을 해주고 중간에서 뭐 돈 떼먹고 뭐 이런 케이스까지 있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짜잘한 것서부터 사기를 쳐가지고 뭐 커가지고 이런 놈들이 정치를 하고 뭐 사회 요직에 진출을 하고 이러니까 한국 사회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게 그 수익률 분석하는 표예요. 이게 무슨 실제 매장이 아니고요. 임의로 저희가 매장 설정을 해놓고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월세 70짜리 매장이고요. 월세가 70일 때 BEP는 한 뭐 110 정도, 손익분기는 한 110 정도 나오겠네요. 110을 넘어가면 수익이란 소리죠. 자,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고정비는 당연히 이 X축이 매출인데요. 매출이 늘어나도 고정됐겠죠. 월세, 뭐 인터넷, 뭐 정수기 렌탈이나 뭐 안마의자 렌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키오스크 이용비 이런 거 다 합치니까 한 85 정도 나오더라. 이거는 매출이랑 상관없이 고정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빨간색 변동 비용이 있겠습니다. 변동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과금이랑 뭐 세제, 유연제, 소모품 뭐 요딴 것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매출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출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이 변동비 중에 가장 정직하게 늘어나는 공과금을 가지고 이 매장의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 매장을 인수할 경우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공과금 금액을 체크하라고 그랬죠. 이게 정확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 정확한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세모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사용량을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매출 연관도는 신뢰도가 가스가 가장 정확합니다. 전기 건조기일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 여름, 겨울 냉난방 사용량이 꽤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달 같은 경우에는 전기 단가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보다는 오히려 수도 사용량을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상업용 세탁기 같은 경우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수위 조절과 코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다 제각각이에요. 매장마다 좀 달라요. 같은 코스라도 수위가 다를 수가 있고 코스가 다른 경우 세탁 횟수나 헹굼 횟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조금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장의 매출 추이를 확인하실 때 그때는 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도가 좋은 거는 이제 가스예요. 가스 사용량은 이걸 역산을 하면 건조기 사용 금액을 알 수 있고요. 건조기 사용 금액을 알 수 있으면 그 건조기 사용 빈도에 따라서 세탁기 사용 빈도도 어느 정도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장의 전체적인 매출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죠. 자, 사진에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온 거는 이제 가스 요금 고지서입니다. 174,860원 나왔죠. 빨래방이 이 정도가 나오면 망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인터넷에서 대충 긁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는 잘려 있지만 여기 보면 226.0012 세제곱미터 루베라고 하죠. 세제곱미터 단위. 이게 사용량입니다. 이 사용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스 1루베당 열량입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 1500kcal 1루베당, LPG 같은 경우 24000kcal 이렇게 나옵니다. 열량 차이가 상당하죠. 그래서 비용 차이도 가스 값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열량 따라서 책정이 어느 정도 돼 있고요. LPG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가스 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실 텐데
공사비를 사용료에 묻어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건조기 뒤쪽에 가서 이런 딱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스 소비량 35.2kW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래쪽에 친절하게도 3240kcal per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칼로리 단위가 없고 킬로와트로만 표시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kW는 860kcal per hour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고지서에 있는 사용량 226루베, 거기에 이 매장은 이제 도시가스라고 산정을 했어요. 여기에 도시가스 열량 1500kcal를 곱합니다. 그러면 237만 3000kcal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37만 3000kcal를 건조기 한 대 열량 3만 정도, 3만 kcal per hour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나오죠. 시간만 남습니다. 78.5시간 정도가 되네요. 결국 이 매장의 가스 사용량은 건조기 한 대가 78.5시간 동안 돌았을 때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시간 가격을 좀 곱해줘요. 1시간 이용 가격을. 보통 10,000원 언저리에서 끝날 건데요. 10,0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수 건조기 가동 금액이 78만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정도 매출이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이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대충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빨래방에서 세탁만 하시는 분도 물론 있죠. 그리고 건조만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세탁을 하시고 건조를 하고 집에 가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1대1로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 같은 용량이라고 해도 세탁기 통이 4통 사이즈가 건조기 4통 사이즈보다 용적이 좀 많이 작기 때문에 세탁기를 2통을 돌리고 건조기를 한 통에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단가는 건조 단가보다 세탁 단가가 좀 더 훌륭합니다. 코스 다변화를 통해서 단가를 많이 차이를 내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세탁은 계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건조와 세탁의 비율, 잘 안 보이네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건조와 세탁의 비율을 1대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상.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기 사용량이 더 코스파기 때문에 건조기 사용량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대1 정도로 선정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탁 사용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3대 1 정도, 이 정도 비율로 건조기 사용 금액에 세탁기 사용 금액을 환산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건조기 사용 금액을 통해서 이 매장의 실제 사용 금액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운동화 세탁기 사용량, 그리고 무슨 안마의자, 게임기 이런 부대 시설들 사용량이 있을 테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스 사용량으로 이 매장의 전체적인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키오스크에서 충전해서 쓰는 방식일 경우 이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뻥 매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키오스크도 카드 결제가 바로 되는 키오스크가 있어요. 건별로. 그런 경우에 매출 500만원과 멤버십으로 충전을 하는 매출 500만원은 아주 차이가 크다는 거, 그거를 또 감안을 하셔야겠죠.